시민운동을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총선 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이 탄생해야 된다. 우리가 조광특위를 새로 열었죠. 그런데 조광특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고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로 바꾸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바꿔줘야죠. 지금 윤리위도 좀 지지부진하고 조광특위도 제대로 될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조광특위는 장동혁 지도부의 사람인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 지도부는 장동혁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싸워주시는 의원님 15분 까지 이제 세력으로 같이 보고 이제 왔으니까 플러스 TK 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당에는 기회주의자와 플러스 토호 세력들인데 기회주의자들을 다 버리면 토호 세력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 당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당 전체를 다 바꾸면 필히 민주당한테 집니다. 민주당 같이 사악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세력들한테는 그래도 노련하고 곤모술수가 있는 의원들도 필요해요. 그거는 부득이합니다. 그러면 조광특위는 지금 구성이 TK 위주의 구성인데 저 TK가 장동혁 지도부랑 상의는 하겠죠. 그러나 국면에 따라서는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TK의 위에 계시는 분들은 장동혁에게만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오세훈에게도 베팅할 수 있죠. 양다리로.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과 거기에 통합의 가치를 걸고 있는 다른 이쪽 이념 노선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장동혁 지도부에 힘이 빠지면 중심축을 옮겨서 오세훈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치가 근데 그렇게 희망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마키아벨리 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정치고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근데 이런 걸 뭐 어떻게 희망회로를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보면 정치는 굉장히 잔혹합니다. 잔혹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는 보내는 거는 뭐 이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 우리 동료들 많이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후진국의 정치인데 대한민국은 아주 후진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광특위는 장동혁 지도부가 컨트롤을 한다기보단 타협점이다. 네, TK와의 타협점이고 TK와의 접점을 통해서 당의 개혁을 하려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PK에서 완전히 밀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조광특위를 이번에 선임을 했으니까 컨트롤한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이고 컨트롤이 가능하다? 컨트롤이라기보다는 협상이 가능하죠. 근데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율이 빠지면 협상력은 약해질 것이고 그게 그 중심축이 오세훈으로 가면은 오세훈으로 갈아탈 것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지지율을 누르는 거는 너무나 중요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국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의 미래나 향후 공천권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바꾸는 것도 긍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싸워야죠. 하나는 부정선거 거기에 한 중심축을 거기 70% 두면 30%는 민생 법안 진행하고 가능하면 그건 협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협치하면서 그냥 다 동의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개정도 하고 플러스 우리도 우리 법안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노랑봉투법 이 부분을 일부라도 폐지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법안 일부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협상하는 거죠. 민생 법안은 매일 밤 40명씩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 생활고로 죽는 분이 20명이면 한 달이면 6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목숨을. 그런데 우리가 정치의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600명이 매달 자살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예요. 전 세계 정치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넘버 1등이잖아요. 그거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당 내부 상황을 말씀을 드렸으면은 다음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는 게 이제 부정선거로 저렇게 커졌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 그것이 다 부정선거만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논리의 비약이에요. 민주당이 이념은 잘못됐을지언정 전쟁에서 우리한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기고 우리는 지는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선거를 여러 번 해보니까 일단은 시민사회 운동이 보수는 너무 없어요. 시민사회 운동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올공에 가면서 느낀 건데 올공에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해병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당 100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 한 명은 그냥 일반 당원 100명하고 똑같아요. 어떤 분은 한 1000분 정도랑 싸워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근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을 만드는 과정은 시민사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운동을 해서 국민들이 깨어 계시면 이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 깨어있는 힘으로 정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공의 힘으로 정치가 변하고 있는 것이지 여의도가 변한 것이지 여의도가 언제 뭘 알아서 해준 게 있습니까? 올공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주시니까 여의도가 이렇게 올라타면은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차기의 권력도 좀 더 지워볼 수 있겠구나 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국민들의 힘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 운동이다. 그러면 민주당 쪽의 시민사회 운동은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 경제사회연구원, 제가 거기 다 멤버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인들도 오세요. 꽤 오시고 교수님들 주로 오시고 그래서 좀 뭔가 엘리트 의식에 젖은 교수 토론회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시민운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사실 투쟁이죠. 투쟁. 그러니까 길거리에 뛰쳐나가는 아스팔트 우파가 조직화되고 되지 못했던 것이죠.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그리고 이번에 올공의 힘으로 어쩌면 조직화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조직화가 되어야 싸울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시민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어쨌든 여의도 밖에서 뭔가를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해서 현안에 있어가지고 작은 정부가 왜 중요한지 작은 정부가 왜 정답인지 그러니까 레이건의 정치라는 것이 작은 정부 아닙니까? 보수라는 게. 근데 보수는 작은 정부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강력해지고 강력한 정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좋긴 해요. 근데 그거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혼연일체돼서 같이 싸울 수 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님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 이후로 좌파가 들어서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많이 갈라지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강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연일체하게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혼연일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작은 정부가 왜 중요하냐? 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세금이 많이 늘고 국가 부채가 늘다 보니까 개인에게서 막대한 세금을 뺏어갔죠.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을 뺏어가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문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해 주는 건 없고 세금만 걷어다가 엉뚱한 데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세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만들어 놨던 공무원의 수만큼은 우리 한 번도 못 줄였어요. 물론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근데 저항이 있다고 안 싸우면 그게 뭐 정치입니까? 근데 총선만 이겨도 가능해요. 차기 총선에만 이겨도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준비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시민운동을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총선 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이 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힘으로 여의도를 바꾸고 보수를 살리고 총선에 이겨야 되지 않나. 저쪽은 이제 민노총도 있죠. 민노총의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요. 거기가 이제 한 달에 수백억씩 들어옵니다. 1년에 3, 4천억씩 들어와요. 저기는 자금도 있죠. 그러면 자금, 조직력, 그 힘을 갖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정경련이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 정경련이 우리 편 아니잖아요. 민주당 편이잖아요. 민주당 집권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의도 밖에서는 미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힘을 만들 것인가, 붙일 것인가는 고민을 안 하면 총선 승리도 사실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의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를 변화시키려면 여의도 밖에서 시민운동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나야 여의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